문제가 어째요? 어려웠어요? 정답 불러드릴게요. 1번에 1, 2번에 3, 1번에 1, 2번에 3, 3번에 4, 4번에 1, 5번에 1, 6번에 3, 7번에 4, 8번에 3, 9번에 2, 10번에 2. 낙엽이에요, 낙엽? 11번에 3, 12번에 5, 13번에 1, 14번에 5, 15번에 3. 설마 답이 잘못됐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16번에 4, 17번에 3, 18번에 4, 19번에 2, 20번에 3, 16번에 4, 17번에 3. 빠르다며요. 43423. 16번부터 43423. 됐어요? 21번에 2, 22번에 3. 3이라 해서 3. 그러니까 답이 많이 틀렸다 해서 저한테 짜증내지 마시고 21번에 2, 22번에 3, 23번에 2, 24번에 4, 25번에 2, 26번에 4, 27번에 2, 28번에 3, 29번에 3, 30번에 2. 본이라 쓴다고 다르다고 응응 하지 마시고 그냥 31번에 1, 32번에 5, 33번에 2. 2번이요. 그래 2번. 34번에 5, 35번에 2. 36번을 그렇게 많이 틀렸대요. 36번에 3, 37번에 3, 33225요. 33225. 36번부터 33225요. 40번까지가. 스물네 개에서 26개 맞춰. 24개, 26개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서른세 개 맞으신 분이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최고등 33개. 자, 해설은 33225. 자, 동형 모의고사 4회니까 2회 정도 1, 2회까지는 뒷부분에 26번부터 행정처분부터 34번 오늘 문제 26번부터 3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그걸 먼저 정리하고 26번부터 34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 정리할게요. 4번 4회 보니까 4회 중에서 2회는 그래도 점수가 좀 안 나는 부분에 행정처분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여기에 점수가 안 나는 이 부분부터 설명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앞부분 이제 요 두 분
세 번째는 앞부분부터 설명드리고 쭉 나가고요. 마지막 4회 때는 뒤에 임대차법 실명 보이죠? 그거 정리할게요. 오늘 오후는 백선 있죠? 백선 가지고 마무리 다 정리할 거예요. 자, 26번. 몇 개인가 그걸 자꾸 옆에 사람 묻지 마요. 아니, 점수 안 나옵니다. 뭐 공부를 억수로 했다고 본인은 억수로 했지만은 전 범위 시험이니까 점수가 2회까지는 적은 게이기 때문에 점수 안 나와요. 3회 정도 점수 내겠다 생각하시면 돼. 모든 과목이 그래요. 몇 개 맞았노? 니 뭐 틀린노? 니 와 그래밖에 안 나왔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언니는 그래 열심히 하는데 점수 그것밖에 안 나오는 그렇게 하는 동생은 아주 나쁜 니언이요. 자, 26번. 26번 됐어요. 26번부터 한다 했잖아 지금. 두 번 다음 2회차까지는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릴 거라고. 설명드리고 3회차는 앞부분부터 쭉 나가고 4회차는 뒤에 실명법하고 임대차법 있죠. 그 문제하고 앞부분 나가고 할 거예요.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번호만 따라오시면 돼. 26번. 26번 됐어요. 이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판 정리를 혼자 하지 마시고 막판까지 온 이유가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동영 모의고사 보고 정리하고 요거 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가자 그 말 아니야? 지금까지 빠진 거 뭐 지나게 할 수 없는데 동영 모의고사는 좀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은 주야 수업 듣는 게 제일 낫습니다. 2회차까지는 주야 수업 듣는 게 제일 나아요. 오전 수업 들었다 해서 체크했다 오후에 선생님이 야간 수업 정리하는 것만큼 자기 본인이 정리를 못해. 생각이 머릿속엔 다 뭐 시간이 많으니까 세배도 할 것 같아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2회차까지는 주야 수업 듣는 게 제일 나아요. 3회차부터는 혼자 정리하셔도 돼요. 3회차 되면 우리가 9월 말일 정도 될 거 아니야? 9월 말이면 되겠죠. 그때부터 혼자 정리하셔도 돼. 혼자 정리하시라 그 말은 학원 나오지 마시라 그게 아니고 야간까지는 들으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1, 2차 동차하시는 분은 혼자 정리하기 버거우면 동영 4일까지 야간 수업까지 듣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 가시면 선생하고 나하고 대답했던 그게 실제 시험장에 보여요. 혼자 정리할 때는 그게 까먹는다고. 혼자 공부하실 때는 또 엉뚱한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철저하게 백선하고 동영 사회를 벗어나는 문제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 모의고사를 보셔도 동영 백선 문제하고 동영 지금 푸시는 문제 벗어나는 문제는 기출에서 출제 가능성이 낮다 보시면 돼. 자, 26번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옳은 것. 1번은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정이 보이면 다 읽으실 게 아니고 뒤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여기 핵심 단어죠. 자격 취득할 수 없다 나오면 같은 말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몇 사람? 두 사람. 누구?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응시자. 언제부터 5년? 부정행위자로 처분이 있은 날이지. 시행일 하면 안 되고 뭐만 못하지? 시험만 응시하지 못하지. 결격 사유는 아니니까 보조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하려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되겠네. 며칠?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 그죠? 다시 또 한 사람은 자격 취소받은 사람은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 이내에 공인인수 할 수 없죠? 결격이다. 보조원도 될 수 없고 사람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보게 하면 안 돼.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겠네. 며칠? 5일 이내에 국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험 시행기관에 통지한다. 그죠? 그럼 요 두 사람 부정행위자하고 자격 취소 빼고는 시험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두 사람만 응시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는 말이고 요 두 사람 빼고는 다 응시할 수 있다 없다? 등록 취소 앞에 부칙 넣어봐요. 부칙 개공이 등록 취소 받았습니다. 등록 취소 받으면 몇 년간? 등록 취소 후 지금 몇 개 맞아 20개 밑에 맞아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2차 하면 되겠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동형은 37.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8년도 하면 37.5 맞은 사람이 동형 정리가 87.5 맞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0월 둘째 주다 37.5 나오면 2차 나와야지.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 눈빛을 보면 집중 못하는 게 있어요. 아, 사탕 사오신 분이 저기 뒤에 계신 분 정남숙 님이 사탕 사오신 거예요. 알고 드시라고. 정남숙 님이 누군지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까? 쉬는 시간에 가면서 인사해요. 고창끼리는 인사 다 했을 거 아니야. 눈총 맞아요. 수업 시간에 뽀시락거리면 옆 나이가 들어가 제일 따가운 총이 눈총이요. 진짜로 눈총 맞아 죽는다고. 염치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 됐어요 이제. 정호 씨 집중을 못하는 것 같다 오늘. 오늘 몇 개 나왔는데? 몇 개 나왔어? 저 사람이 공부를 늦게 시작해 점수 잘 나와요. 잘 나와. 적당히 나왔단 말은 그럼 네가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거 아이가 지금. 자 보세요.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 취소 몇 년간? 3년간. 3년간 결격이다. 간판 철거해라. 며칠? 지체 없이. 등록증 반납해라. 며칠? 등칠반. 가게문은 닫았죠. 중개업에 종사는 못하죠. 시험장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빼고는 취득할 수 있다. 공이 들 수 있다고.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취득할 수? 요 사람 두 사람만 취득할 수 없다. 나머지 취득할 수 있다. 등록 취소받아도 시험장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할 수 있다. 2번은 왜 틀렸어요? 어제 다른 학원에 젊은이들 작년에 고3 때 1차 하고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전화 왔어요. 늘 60점 돼 있다가 어쨌든 특강 듣고 뭐 해가지고 백선 보고 87.5가 제가 학원 1등이래요. 1등인데 뭘 물어왔나 하니까 이걸 물어왔어요. 공탁금 사망 폐업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죠? 보증보험금이나 공시금도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회수할 수 없다 그 말은 돈을 맡겼기 때문에 차단하지 못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87.5는 헛방이요. 또 뭘 묻는가? 분사무소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사무소에서 등록 가만히 있어봐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등록증 반납이 가능한 가게만 등록 취소돼요. 법인은 이중 등록이 돼요. 주사무소만 등록관청이라 불러. 분사무소는 등록한 게 아니고 신고 필증이고 시군구청이잖아요. 법인의 등록관청은 두 군데다? 한 군데요. 주사무소요. 그 법인의 등록관청은 하면 어디를 말해요? 주사무소. 그러니까 뭐 때문에 틀렸다?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가하가 나오면 가하가 기출문제는 자기가 다 맞는데 기출문제는 다 맞는 네가 대학교 1학년 가가 하는데 네가 지금 답지문은 네가 하도 봐가지고 답지문 안다고 나머지 지문 다 하는가 오늘 숙제 맡으라 그랬어. 저한테 연락하라 그랬어. 진짜 깜짝 놀래요. 답지문 말고 틀린 거 오늘 말고 요 답 한 개 요 지문 말고 나머지 지문을 요렇게 해서 다 아는가 해봐라. 깜짝 놀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진짜로요. 진짜로 글자만 알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글자만 알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고쳐야 된다고요. 아직 시간 많아요. 지금 1년 농사 중에서 지금 30일, 오늘 며칠 남았어요? 35일이나 남았을까? 10월 28일 시험인데 오늘 24일인데 23일인데 시험 날짜까지 35일? 시험 날짜까지? 아직 시간이 많다고. 35일 같으면 8개월 공부량보다 더 많이 나와요. 점수가 더 많이 오른다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근데 10월 넘어가면 여유가 더 없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기본서 볼 여유가 없고 동영상 볼 여유가 없어요. 그때는 백선하고 동영 푼 거 있죠.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읽으실 때 틀린 지문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빨간 펜 해가지고 적어보시고 그게 빨간 펜으로 적어보시고 내가 5번 읽은 요게 실제 시험장 가면 내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회 시험까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빨간 펜 적은까지 다 생각나요. 그거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2차 과목은.
1차는 이해를 100% 하고 가야 되겠지만 2차가 뭐 그게 아니야. 함정을 탁탁탁 짚어가지고 함정 안 보였던 부분 빨간 펜 칠하고 거기에 색칠을 해가지고 색깔로 해가지고 적어보고 5번 읽고 요게 마지막 마무리야. 어쨌든 뭐 시간은 많으니까 1차 조금 더 집중하시고 2차 공법이 그렇게 안 된다. 공법 50점 내는 건 지금은 쉽지 않아요? 공법 50점 안 쉬워요? 저는 공법 40점 맞았는데 합격할 때 세 문제 풀었잖아요. 세 문제 풀었다니까. 아니 점 범위를 다 넣고 하니까 40점 아니야? 국회법부터 농지법까지 다 보니까 40점 아니야? 50점을 못 내는 거는 그걸 다 보기 때문에 50점 안 되는 거야. 딱 줄여가지고 20문제 딱 풀어봐요. 공부해보라니까요. 3일 해가지고 50 나온다니까. 10월달 넘겨서 할 공부가 있잖아요. 주택법 같은 농지법 같은 거. 안 되는 분 10월 넘긴 공부 많다니까요. 개론 지금 50점 안 나오는 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론? 저는 47.5 맞았는데. 개론 50점 안 나는 이유도 그겁니다. 다 하니까요. 계산 문제 다 하고 가민부가 다 하니 전범위 하니까 여기 좀 보면 앞에 틀리고 여기 보고 있으면 뒤에 틀리는 거 아니에요. 출집 그 개론 선생님 요약집이 너무 잘 돼 별표가 다 돼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26개 딱 준비해가지고 50점 맞아봐 6개 틀린다 하고 그 점수를 지금은 펼쳐서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월달 넘어가면 심리적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본 점수 내놓고 더 공부를 추가해야 나가는 거야. 중개사법은 오늘이 24개 출발이면 24개부터 다음에 가면 28개, 셋째 주 가면 32개 올라가요. 올라간다고 빠지면 수업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점수가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점수가 불안하지 않으신 분들은 백선하고 계속 읽으시면 언젠가 점수 올라갑니다. 동영 3, 4일 올라갑니다. 믿으시고. 자료 믿음이 없으면 자꾸 딴 자료를 봐요. 헛방입니다. 그 수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울산에서 우리 학원 선생님만큼 없어요. 자료가. 정말입니다. 믿으시라고. 실제 시험 이제 민법이 그렇게 어렵고 해도 막 야단치고 해도 막 털을 잡고 하라고요. 막 이렇게 감을 지르고 해도 그 말이 실제 시험장으로 나와요. 그 자료 믿으시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돼. 이 지금 26분 틀렸다. 큰일 아니요. 3회째 다 맞춘다 그 말입니다. 등록관청은 3번은 왜 틀렸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은 지문이 2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했다. 제재가 뭐? 이미 등록 취소. 형벌은? 기억도 안 하는데 억지로 1다시 부르면 안 돼요. 임의적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또는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는 우리한테 더 함정이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머리에 들어있는데 지문에 업무 정지할 수 있다 나오면 또 멈칫해요.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무 정지할 수도 있고 등록 취소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중개 완성이 되었다. 완성시 나오면 누구에게? 완성이 나오면 거래 당사자에게 마무리 작업 몇 가지? 3가지. 거래계약서,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위반하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 누구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의 사물에 대하여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될까요? 4번은 삼진아웃이죠. 삼진아웃은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받고 위반행위 한때 이렇게 나오면 가중이 될 때 현재 위반행위 했는데 앞에 몇 번 받은 것부터 가중이 돼요? 2번 받은 것이나 3번 받은 것부터 가중이 돼요. 최근 시험 문제처럼 1회 받고 현재 업무정지 위반행위 뭐? 업무정지 1회 받고 현재 과태료 위반행위 1회 받은 것은 가중이 안 된다니까요. 2회 받은 것부터 2회 받고 현재 위반행위 한때 현재 위반행위하고 받은 거 합쳐가 가중처벌이에요. 1회 받고 업무정지 위반행위 뭐 아무것도 없어. 업무정지지. 1회 받고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지. 그러니까 여기는 가중이 없다고. 1회 받고 앞에는 그냥 위반행위 자체는 그냥 업무정지 위반행위 나오면 업무정지
1회 받고 과태료면 그냥 과태료 처분. 아직 멀었어요. 여기 기초고 2회 받고 현재 과태료 위반 행위했다. 제재가 뭐 2회 받고 2회 업무정지 2번 받든지 하여튼 2회 받고 현재 위반 행위가 과태료이면 업무정지에 가중되는 거예요. 2회 3회 받고 현재 과태료 위반 행위 3회가 업무정지 이렇게 나와요. 업무정지 3번 받고 업무정지 3번 받은 경우 뭐요? 세 번 받은 것은 끝났다니까요. 3번 받은 끝났고 받은 거 있고 다시 위반행위 한때 현재 사고 친 거 하고 받은 거 합쳐서 가중처분한다니까요. 그 등록관청이 최근 1년 이내에 개공에 대하여 3회 업무정지 처분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로 끝이요. 그걸로 받은 것은 그걸로 끝이야. 현재 뭐에 대해 과태료 위반행위 한때 업무정지 위반행위 한때 앞에 받은 거 하고 합쳐가지고 가중처분하는 거야. 받은 끝이요. 3번 업무정지 받았어. 현재 위반행위가 과태료야. 제재가 뭐? 두 번 받고 과태료이면 업무정지고 3번 받고 과태료이면 임의적 취소요. 삼진아웃은 최근 1년 이내 몇 번 받고 2번 뭘 받고 업무정지 더 받고 현재 뭐 기억하시라고. 5번은 왜 틀렸어요? 청문 동그라미 청문 행정 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이 아니고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 반납은 뭐 받은 것만 반납. 등록 취소 등칠반 자격 취소 자칠반 취소받은 것만 반납이고 행정 처분하면 안 되고 국장이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지해야 한다. 뭐 한 것만 자격 취소만이지 자격 정지 들어가면 안 되고 청문 취소할 때만 청문 반납도 취소받은 것만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지하는 것은 자격 취소한 것만 정지하면 안 돼요. 27번 개업공에서 갑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밑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다. 현재 사고 친 것이 뭐라고요? 업무정지 사고 쳤습니다. 일반 등록관청은 청문 실시하지 않고 업무정지할 수 청문은 취소하고자 할 때만 하지 현재 사고 친 것이 업무정지니까 청문 대상이 아니다 말이고 갑이 폐업 신고를 했다. 폐업 신고 개공이다 아니다. 폐업 신고하면 등록청 첨부한다. 간판 철거해라. 며칠 지체 없이 폐업 신고하면 개공이 아니죠? 그럼 중개업을 지어서 폐업 기간 거쳤다. 얼마나? 문제 보시라고. 6개월 후에 재등록했다. 폐업 기간 6개월이죠. 종전에 사고 친 것이 뭐? 업무정지 사고 쳤다. 그럼 폐업 기간이 6개월이다. 재등록한 개공에게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요즘에 제가요 소문이 어디게 나 있냐면 서울까지 제가 전화를 20통 넘게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 전화 와요. 야 이 학원 접었단 말이 서울까지 들리는데 학원을 접나?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누가 그러더노? 뭐 이렇게 타고 내려다 보니까 여기서 소문낸 거야. 이제 임 선생이 몸이 안 자고 어차피 몸이 안 자고 수업을 못하게 됐으니까 학원 접는다 해가지고 소문을 다 내는 거야. 올해 시험 끝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안 했다는 거지. 업무정지를. 네. 업무정지는 3년짜리가 있어요. 1년짜리가 2개 있어. 6개월짜리 1개 있어요. 업무정지 사고 쳤죠?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업무정지 사고 친 것을 등록관청이 민원 접수가 안 돼버리면 모르고 몇 년 지날 수 있다? 사유가 발생했는데 3년이 경과했다고. 행정처분이 취소 정지 전체 중에서 3년 시효에 걸리는 것은 뭐만?
사유가 발생했다.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는 것은 업무정지만. 이 3년 때문에 등록 취소를 잘 넣는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되었다. 3년이 경과했다. 시효가 있어 없어요?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되었다. 민원 접수가 안 되었다고. 3년 지났다고. 등록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시효가 없다고. 사유가 발생했네. 3년이 경과했다. 할 수 없는 것은 뭐만? 폐업 기간이 얼마 초과하면? 1년 초과하면 뭐 할 수 없다? 폐업 기간 얼마 초과한 거예요? 업무정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업무정지 처분을 때렸죠. 업무정지 처분을 때린 것도 승계시킨다. 처분의 과태료 처분의 효과,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언제부터? 몇 년간? 1년간. 업무정지 기준 기간, 자격정지 기준 기간은 어디 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대통령령, 등록 기준, 사무 설치 기준, 다 각종 기준은 대통령령인데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최대 몇 개월? 6개월 범위 내에서 2분의 1 가중할 수 있죠. 업무정지 기준, 자격정지 기준 기간이 2분의 1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 여기는 폐업했어요? 안 했다고. 중개업하고 있는데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다. 어머니 사고 쳤는데 내 가게에서 계약한 손님이 계약 내용에 불만이 없어요. 확인 설명서 못 바꿨다고. 등록관청 민원 접수 안 했다고. 저는 업무정지 사고 쳤죠? 등록관청 민원 접수 안 했다. 몇 년 지났다고? 3년 지난 다음에 등록관청이 나를 적발할 수 있잖아요. 못 한다고. 에? 사유가 발생한 날 3년이 경과한 때 할 수 없다. 업무정지만. 등록 취소는 아니에요.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때 처분 후 몇 년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이고, 형님 처분 받았어요? 사고만 쳤을 뿐이라고. 폐업 기간 얼마? 1년 초과. 폐업 기간 3년 초과 주어지면 뭐 못해요? 폐업 기간 3년 초과지면 등록 취소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업무정지도 못하니까 폐업 기간 3년 초과 주어지면 지문이 두 개요.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행정처분할 수 없다. 27번 2번 됐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받은 사실이 있다. 현재 사고 치는 게 뭐? 최근 1년 이내에 2번 받은 것이 있다. 뭐? 위에 26분에 4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3년 아웃이요. 27번 문제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이 하였다. 주어졌네. 4번 등록관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업무정지할 수 없다. 맞죠? 폐업하고 다시 등록 신청 업무정지 처분받고 밑줄 기간 중이면 결격이네. 폐업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부하실 때 폐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내 가게 내가 접는데 왜 못해요? 업무정지 받든지 뭘 받든지 폐업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함정을 짚으시라고. 업무정지 받고 기간 중, 거기 핵심 말 기간 중이면 결격이다. 폐업할 수 있다. 폐업을 해도 기간 중이면 결격이니까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기간 중 나면 끄트머리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 그 지문이 꼭 나와요. 29번 28번 개업 공영사에 대한 행정상 제재가 나머지 다른 것 1. 인장 2번 서명 4번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 이게 무슨 말이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 계약서 안 썼다 그 말이지. 작성교부 보존. 제재가 뭐예요? 5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 나오면 다 업무정지죠. 다음 몇 번?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 시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은 경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가 아니죠. 답 3번. 나머지는 업무정지. 3번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29번. 위반행위 벌칙에 연결이 틀린 것.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백과 누가? 등록관청. 손해배상 책임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백과 누가? 등록관청이. 연수교육. 500과 누가? 시도지사. 100만 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비밀 누설. 비밀 누설 금지는 개공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떠난 후까지 입을 다물어라. 형벌이 1-1이다. 반의사 불벌죄다. 여기 비밀 누설이요. 개공 등 예외 있다. 떠난 후 1-1 반의사 불벌죄.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하여 중개무 하겠다. 이게 뭐예요? 뭐 돼요? 개공 나왔으니까 등록증 돼야지. 자격증 대여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 하겠다. 자격증 대여. 형벌 얼마? 1-1. 행정처분은 절대 등록 취소. 3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밑줄. 신고 대상은 부동산 뭐? 시험의 문제에서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에 한한다. 제가 뭘 물어봤는데 지금요. 부동산 신고 대상을 안 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에 한한다. 왜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범위는 5가지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에 한한다. 지금 분위기상 틀린 대답을 생각하지 않아요? 분위기상 대답하신 게? 아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틀린 대답이기 때문에 계속 딴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부동산에는 뭐하고 뭐 있어요? 불러봐요 그러면. 토지하고 또 건물 또 어허이 참 부동산만 말한다니까요 지금. 부동산 이게 용어정의 아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법만의 용어정의 6개 있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용어정의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거래 당사자라 하면 누구하고 누구? 매도 매수인 외국인 포함 제외. 거기 용어정의 아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부동산은 2가지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공급계약이 들어가고 분양권 입주권은 권리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부동산에는 뭐하고 뭐밖에 없다. 토지와 건물 어떤 계약? 매매 계약 신고해야 한다. 토지 건물 공급계약도 신고해야 한다.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토지 건물 분양권도 어떤 계약? 매매했다면 신고해야 한다. 정비법상 입주권 뭐? 매매 계약도 신고한다. 임모 공장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거래 당사자라면 누가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 포함? 외국인 포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에는 뭐하고 뭐에 한한다? 토지 건물에 한한다. 1번 맞아요 틀려요. 신고 대상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택지개발 촉진법상 토지 상가에 대한 공급계약도 포함된다.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 중 부동산 소재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잘못 기재 정정할 수 있다. 사람을 바꿔오거나 물건 고쳐면 안 돼요. 답이 2번이고 총 실제 거래 가격 총 실제 거래 가격 밑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 물건별 거래 가격이 있고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 있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이 있어요.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거 이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가격란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 있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이 있는데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일괄해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신고 대상 물건이 한 개요, 두 개요? 각각 부동산 아니요? 이게 2억, 이게 3억이라고. 2억, 3억 각각의 금액을 적는 것은 어디?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가격을 적어요. 총 실제 거래 가격은 각각 금액이 아니고 각각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 그러니까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토지 2억, 건물 3억 각각 적고 총 실제 거래 가격에는 건물 3억, 토지 2억에서 뭐 합계해서 5억 이렇게 적는다고. 두 번째요. 두 번째 물건별 거래 가격란하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가격을 적어야 안 적어요? 적죠. 공급 계약, 전매 계약을 했다고. 뭘 전매 계약해요? 전매는 등기해서 등기하기 전이요. 등기하기 전 물건이 뭐가 있어요? 분양권, 입주권. 그걸 전매 계약한다죠.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의 경우 총 실제 거래 가격란이나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뭘 포함시켜라? 부가가치세 포함시키라고. 이미 토지 건물 있죠. 요거 빼고 토지 건물은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은 가격란에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거나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 뭐 부가가치세 있으면 부가가치세 포함. 여기는 제외. 꼭 구분하시라고. 최근 개정법이니까 꼭 하시라고. 예? 그래서 전체 거래 가격인데 거래 보니까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에 뭐 합계 가격을 어디 적고 총 실제 거래 가격에 적고 계약금, 정도금, 잔금이 들어가겠죠.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해서 매월 1회 누구한테? 국장에게 올려라. 그죠?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보고할 때 기한이 있다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보고하죠. 며칠?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내 시군구청장이 보고한 내용을 모아서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외국인 특례는 시군구청장이 군사문화 생물생태 허가 신청 받았죠? 허가증 발급했죠? 군사문화 생물생태가 아니면 신고 대상이죠? 시군구청장이 신고받은 내용을 허가 신고 필증을 발급한 내용, 허가증 발급한 내용을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제출하라고? 시도지사한테 얼마?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모았죠? 모아서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 외국인 특례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다른 거요. 여기 뭐 1개월 10월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기한 없이 올리고 모아서 취합하여 1회 매월 1회. 외국인 특례 나오면 외국인 부동산 등의 특례 규정상 나오면 1월 1월. 예? 그 다음에 5번 공급계약 전매계약 나왔네.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인 때 두 가지 가격란 물건별 거래 가격란하고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 뭘 포함시켜라? 부가세 포함. 그럼 나머지 토지나 건물은 부가세 제외.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기술로서 옳은 것. 1번 잔금 지급일 변경 신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작년에는 잔금 지급일 변경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있었는데 올해 법을 통합신고해서 이거 뺐다가 다시 최근에 잔금 지급일 변경이 다시 변경 신고 들어왔어요. 중도금 지급일 변경만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잔금 지급일 변경도 변경 신고 개정법이니까 알고 계시라 그 말이고 2번은 왜 틀렸어요? 잘못 기재되었다. 뭐? 신고 필증에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 아니 설명을 뭐 좀 여기 집중해봐요. 그거 자꾸 찾아봐요. 그게 없고 신고 필증에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되었다. 뭐? 그러니까 정정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용이 바뀌었다. 뭐? 변경 신고서가 있어 없어요? 변경 신고서 제출?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 해제 등의 신고서 제출? 이게 1차로 답이요. 이번에 바뀐 게 뭐예요? 개공이 개업 공인인사가 거래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와 함께 해야 한다.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서 개공이 해제 등을 신고한다고. 거래계약 신고서, 해제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당사자 포함 제외. 개공이 부동산 거래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경우 누가 신고해야 한다? 개공이 당사자와 공동으로 개공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러 단독으로 할 거 아니에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학원에 민법 일정표가 쭉 나왔죠. 민법 시간표 나머지는 다 제 거라 보시면 돼요. 제 시간에 와서 장훈아 반쪽이가 한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보세요. 포인트를 모르고 계신다고. 개공이 물으면 단독으로 신고한다며요. 단독 신고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휴업 신고하고 재개 신고하러 가죠. 재개 신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단어풀이 아니요? 재개 신고하러 가는 게 다시 하려고 등록증 받으러 가는 거지.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즉시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단독 신고한다면 단독 혼자 가는 거. 그게 말이요? 그게 지금 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단독을 하라 그 말이요. 응? 개공이 해제 신고를 간다고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됐다고. 개공이 거래 신고하든지 해제 신고하든지 당사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당사자 포함되면 안 된다고. 시험 나와요. 요거하고 요거는 시험 나온다고. 분위기 험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집중을 안 하신다고. 자꾸 옆에 하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와저래 고를 내는 하지 마시고. 골 내는 거 아니에요. 골 내는 거 아니에요. 골 내면 말 안 해요. 저는 수업 대충 하면 합니다. 3번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제출. 그게 아니고요. 당사자 공동신고잖아요. 그럼 공동신고한다면 신고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할인하라고. 제출을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야 돼. 그게 아니고 공동 제출 때문에 틀렸다고. 및 틀렸고 공동 제출 틀렸고 두 번 틀렸다고. 해야 한다는 맞다고. 예, 해야지 당사자가. 4번 개정법이죠. 국가 등기 일방 당사자이다. 공동 신고해야 한다. 누가? 그럼 단독 신고하니까 신고서에 서명 날인은 당사자 서명 날인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만 합니다. 단독 공동 신고할 때 지금 3번처럼 당사자가 공동 신고할 때 공동 또는 일방 제출이지. 국가 등이 나오면 단독이니까 국가만. 개공이 거래 계약 작성 교부했다 나면 개공이 단독 가니까 누구는 빠지고 당사자 빠지고 개공이 서명 또는 할인만.
신고한청은 이 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자진신고, 면제 감경이 있죠. 상습법은 안 봐줍니다. 과거 몇 년? 1년 이내 몇 번 이상이나 3회 이상 지가 자진신고하고 면제 감경 받은 사람은 상습법이니까 안 봐주겠다고. 감경 면제하지 않습니다.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예 면제 또는 감경 자체가 아예 없다. 32번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한 설명은 틀린 것. 다음 몇 번? 1번 부동산 등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규정상 외국인 범위. 외국인 범위도 시험에 나옵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면 구성원, 수, 사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을 따져요? 따지지 않고 한 사람도 없어도 어떤 법에 따라 설립되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면 외국 법인 포함. 에? 외국 법령에 설립되지 않았다. 그럼 외국 법인이 아니요? 아닌데 구성원, 사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누가?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설립 근거 법령 관계없이 구성원, 사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액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에 해당하면 그때 외국인의 포함.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번은 외국인이 애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계약 언제부터? 며칠? 어디 가세요?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시군 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 외국인 특례규정상 계약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여기도 계약한 날부터 60일이죠. 부동산 거래 토지 건물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인 경우 계약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500. 외국인은 300. 구분하셔야 돼요. (3번)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허가 대상이죠. 전후 전이죠. 돌제철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 형벌. 외국인 특례규정상 군사문화생물생태 허가 대상인데 허가받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 2-2에 가만히 있어요. 아직 적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적어도 돼요. 말라 자꾸 적어요. 적어가지고 정신 팔고 수업 못 듣고 수업 끝나면 그때 이 뭐라 하더라 또 물으면 선생님도 없어도 뭐라 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적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답은요 특강자로 다 있어요. 찾아보자. 이거 보시라고. 예?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어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 형벌.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외국인 군사문화생물생태는 2-2. 옛날에 작년까지 국토계획법,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있는 토지 거래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는 똑같아. 2-100분의 30. 예? (4번) 전자문서 미출 제외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답이 4번도 답이에요. 그러면 저 오늘 정신이 좀 말라있더만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 증상 신고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약한 날부터 며칠? 계약한 날부터 60일 이내는 똑같아요. 여기는 신고하자면 얼마? 500과 여기는 300과.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로 안 되죠. 전자문서 제외하고는 대행할 수 있다. 전자문서 제외 대행할 수 있다. 공통이라고. 차이점이 여기는 뭐만 들고 가면 돼요? 신고서만 들고 가면 되지. 계약서 첨부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신고서만 가져갑니까? 계약서 첨부해요. 외국인이니까 첨부해야 되죠. 그럼 전자문서 할 수 있네. 신고서는 서식이 있다니까 거기로 일일이 흔들지 말고요. 우리는 조금만 흔들어도 금방 표시하니까 우리는 조심하라고요. 전자문서를 할 수 있죠? 있는데 여기 신고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서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되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컴퓨터 안에서 입력을 시켜서 작성했다고 그러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어 없어요? 컴퓨터로 썼다고 저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요? 붙이면 되는데 직접 썼다고 이거 전자문서로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으면 여기는 신고서만 가져가니까 계약서 첨부하는 게 없으니까 신고하고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출하는 이런 말이 없는데 여기는 계약서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신고했죠 먼저? 뭐로? 전자문서로 신고서 제출해놓고 서류 첨부해야 될 거 아니요? 며칠? 14일. 이런 말은 차이점 비교하시라고 해. (5번) 시군구청장은 신고 등의 내용을 둘째 절 매분기 종료일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시군구청장이 국장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네요.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들어가야 되고 시도지사는 얼마 이내에? 1월 이내에 국장에게. 시군구 시도지사 국장 올라가야 돼요. 1개월. 3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미출하시고 옳지 않은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권자는 누구요? 지정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그 시군구청장의 지정한다 하면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2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 동일 시도 아니면 동일 시군구 아니면 동일 시군구 아니면 지금 지정권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시군구 안에 일부이면 동일 시군구 하에서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거 없다니까요. 시도지사 지정해요. 투기가 성행 우려가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예정인 지역. 개발 사업이 시행 중이다. 예정이다. 인근 지역까지. 행위 제한이 포함. 행위 제한이 완화 강화. 완화 해제되는 지역.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 몇 년?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정하죠. 지정할 때 심의 거친다. 도시 심의 거치고 공고 통지하고 끝내죠. 재지정할 때는 최초 지정과 다른 게 뭐예요? 심의 전에, 도시계획의 심의 전에 국장은 누구 의견? 시도의사. 시도의사는 의견 듣는 다른 거죠. 지정의 효력이 언제 발생되고? 그러니까요. 실제 시험에서 5일 후는 우리한테 답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 5년이 나온다니까? 5년. 언제부터?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공고일부터 5일 후. 예? 오후에 이거 정리 다시 할 거예요. 보니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자, 2번은 강화가 아니고 뭐? 3번이 지금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지정. 심의 전에 의견 들어야 한다.
4번 국장 시도의사는 허가구역 지정한 때 지체 없이 공고하고 통지하죠. 국장은 시도의사 거쳐서 시군구청장이 내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허가권자는 누구니까?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통지한다고.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통지하라고? 등기소장이요. 등기소장까지 내려줘야 등기 신청할 때 허가증 가져왔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통지하고? 국장에는 통지하고 누구한테까지?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누구한테? 며칠 이상 공고하고 며칠 이상 공고하고 며칠간 열람시키고 7일 이상 15일간 7일 이상 열람 공고. 열람은 15일간 열람. 공고가 먼저 있고 열람시키니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그래서 5번처럼 지정 공고 1부터 5일 후지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이렇게 기출문이 나왔다고. 5일 후는 우리한테 답이 아니야. 숫자는 답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터 그걸 우리한테 합력하니까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요. 34번 토지거래 허가 선매 미출. 선매는 수용권이요. 이거 보세요. 요 문제 풀고 쉬었다 합시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공동 신청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 신고해야 한다. 등기 신청도 공동 신청한다. 공법상의 행위는 다 공동이요. 원칙이 예외로 단독이 있지만 매도 매수인이 매매 허가 대상인 토지 매매 계약하고자 공동 신청한다고. 공동 신청하라고 하면 매도인도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하지 않으면 이건 유동적 무효 나중에 배우시고. 허가권자가 누구요? 시군구청장이 허가 신청할 때 뭘 가져가요? 허가 신청서 가져가겠죠. 허가 신청서에 지금 계약했어요? 계약하기 전이요? 전이지. 예전 금액 적어가요? 안 적어요? 예전 금액 적어가야지. 자금 조달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적어가죠. 내가 허가 대상인 토지를 취득해서 뭘로 이용할 것이다. 이용 목적 같은 거 있죠. 허가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은 며칠? 민원 처리 기간 내 네 가지를 따져요. 예? 실소유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네가 허가 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네가 쓰려고 농업용인지 축산업인지 주거용인지 네가 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소유자가 아니면 허가증이 안 나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계획에 적합한지도 확인해 봐요. 환경이 있나? 주변 환경이 있나요? 없나요? 주거용인데 공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축산업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적합한지 면적에 적합한지를 따져봐. 네 가지를 따져봐서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고. 그런데 허가 신청을 받고 보니까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갑 소유인데 갑이 허가 받을 때 이용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허가증을 취득했다고. 그런데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들어왔다고. 팔려고. 그런데 허가 신청 두 번째는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개인이 매수인 을이 가져가는 것보다 공익사업이 더 필요하다. 선매협의 대상은 딱 두 가지요.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선매는 뭐예요? 선매. 시군구청장이 네가 허가 신청 넣은 땅은 공익사업에 더 필요하니까. 두 번째, 네가 팔고자 하는 땅은 네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땅이니까 국가기관 중에서 내가 알아보고 선매자 있으면 선매하겠다라고 통지한다고. 선매협의. 선매가 잘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실거래가대로 합니까? 감정가격대로 합니까? 감정가격대로 국가기관이 선매대로 하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팔기 싫을 거 아니야? 선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해버린다. 선매는 허가 불허가 처분하기 전에 먼저 절차를 한번 거쳐보겠다고. 그 선매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뭐예요?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 네 가지를 따져서 허가 불허 처분을 해야 한다고. 이게 선매요. 수용권이 아닙니다. 우선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 허가 처분 받으면 이용 목적대로 써야죠. 이용 의무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2년, 4년, 5년 있죠. 3년짜리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때리겠네. 이행명령은 몇 개월? 3개월 기간 이내 기간 중에서 네가 취득한 목적으로 이용하라. 쓰라. 안 쓰면 이행강점 때리겠네. 매년 1회 10%, 7%, 5% 있죠. 이게 다 암기사항이야. 응? 불가 처분받으면 이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면 선매할 때는 국가기관이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만 가요. 국가기관은 소유권만 가져가. 선매협의 대상은 소유권만. 네? 감정가격 기준이요. 여기는 불허가 처분 받았죠. 매수 청구하죠. 누가 더 답답해? 소유자가 팔아야 되는데 허가증이 안 나오면 불허 처분 나오면 안 팔릴 거 아니야. 이때는 공시가 기준으로 매입합니다. 여기는 소유권 지상권 다 매수 청구 대상. 그런데 선매하려고 보니까 감정 가격인데 허가 신청서에 예정 가격 적어봤어요?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감정 가격보다 낮아. 그럼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요? 여기 똑같아요. 공시가대로 매수하는데 신청서에 적은 거 보니까 공시가보다 낮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합니다. 네. 1번 토지 거래 계약이거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밑줄 뿐만 아니고 뒤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그 두 가지를 선매협의 대상 토지로 합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한다. 야 네가 이 땅 나왔는데 네가 매수할래? 물어본다고. 그럼 내가 매수할게 원하면 누구하고 협의를 하라고.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를 협의 매수케 할 수 있다. 이게 선매의.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이 있는 때 신청 밑줄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누구한테 알려라? 토지 소유. 네가 신청 들어온 토지는 선매협의 대상이어서 국가기관 중에서 누가 원해서 울산광역시가 원해서 선매자를 지정했습니다. 1개월 이내 통지하라고. 4번 선매자는 그 다음 밑줄 지정 통지받은 날 울산광역시장이 네가 선매자로 지정됐다 통지해줬죠? 통지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1월 이내에 선매협의를 끝내라고. 5번 선매자는 지정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선매 가격의 가격이 뭐요? 감정 가격이죠.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민을 토지소유에 통지하고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되고 지정일부터 30일이 아니고 뭐? 1월 개정법이요. 뭐가 1월이고 여도 1월이고 저도 1월인데 보세요. 허가 신청 들어왔죠? 선매협의 공익사업용 토지다.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는 선매협의 대상이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에서 이 땅이 나왔는데 선매할 사람 손들어봐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울산광역시장이 내가 선매하겠습니다. 정했죠?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얼마 이내? 신청일로부터입니다. 허가 신청일로부터 처음에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정해서 통지하라고.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네가 허가 신청 넣은 땅은 선매협의 대상입니다. 통지한다고. 그러면 선매자로 지정됐어요? 안 됐어요? 지정이 된 날로부터 얼마? 1월 이내에 토지 소유자 선매협의를 다 끝내라고. 1월 이내에 끝내는 전체 기간인데요. 15일 이내에 뭐 하라고? 매수 가격을 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선매협의를 하라고. 전체 지정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끝내고 1월 이내에 끝내서 시군구청장에게 협의서를 끝내라. 제출하라고. 신청일로부터 1월 선매자 지정 통지. 지정 통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협의 끝내는 것.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을 기재한 서면으로 선매 협의합니다. 됐죠? 쉬었다 하죠.